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는 거, 그죠? 보시고, 그러면 상급종합병원은 한번 보건복지부니 장관이 정하면 끝까지 가나? 아니요. 몇 년마다? 3년마다 지정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전문병원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병원급 중에서 이 분야는 내가 1인자다. 내가 잘하는 특화된 그런 과목이 있겠죠. 그런 곳을 전문병원이라 그래. 병원급 이상이면 돼. 병원급 이상이면. 되셨습니까? 그곳을 전문병원이라고 누가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다? 보복장이. 몇 년마다 지정한다? 3년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거는 보통 병상수를 가지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종합병원은 병상수가 몇 병상 이상이다? 당연히 아시겠죠? 100병상 이상입니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100병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100병상 이상인데 100에서 300병상 사이일 때는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300병상 이상일 때는 9개 과목의 진료 과목을 갖춰라 해서 과 이름을 조금 적어놨는데 요거는 참고로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는 참고로만 하시더라도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병원급이라고 하면 몇 병상 이상이다? 30병상 이상인 겁니다. 30병상 이상이면 병원급, 30병상이 안 돼. 그럼 뭐다? 의원급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상급 종합병원은 몇 병상이었어? 조금 전에 500병상. 그리고 정신병원은요. 정신병원은 너무 규모가 많이 커져도 환자 인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또 하는 거를 잘 못 챙긴다 생각해가지고요. 너무 커지는 거, 몸 부풀리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제한시키겠습니다. 그럼 정신병원은 몇 병상 이하로 제한한다? 300병상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정신병원은 300병상 이하로 제한합니다.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벌칙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벌칙 중에서 첫 번째 보시면은 요거는 전부 다 3년에 3천인 것들입니다. 물론 뒤에도 3년에 3천이 또 나오긴 하는데 요게 대표적으로 3년에 3천인 것들입니다. 그 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3년에 3천 하면 여러분 뭐가 가장 떠오르는 거야? 비밀, 그죠? 비밀 누설 이런 거 비밀에 관한 거 누설했어. 그러면 3년에 3천이었잖아. 결핵 환자 비밀, 우리 과장님 결핵이다, 우리 과장님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비밀 누설 이런 거 3년에 3천. 그리고 감염병 환자 비밀 누설 이런 거 전부 다 3년에 3천이라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요게 비밀 누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밀 누설 3년에 3천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은 참고로만 보세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 열람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사람 좀 이따 하겠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어주거나 이랬을 때 3년에 3천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어. 이것도 3년에 3천입니다. 그리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 개시해 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파업해놓고는 업무를 개시 안 하는 거야. 그러면 3년에 3천입니다. 그리고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거 꼬셔서 이리와 이렇게 하는 거 3년에 3천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게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거 이것도 3년에 3천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거 정도만 눈여겨 좀 보시고 그 중에서 비밀 누설 3년에 3천 시험에 나왔던 거는 노동을 강요 이런 거 3년에 3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일반적인 비밀 누설은 3년에 3천인데 하나가 어떤 비밀 누설이냐면 체열 금지 대상자 이 사람 체열하면 안 되잖아. 그 이유가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래. 매독균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매독균 때문에 못했다 이런 거 비밀 누설한 거야.
그럴 때는 얼마다? 이때 비밀은 체열 금지 대상자 비밀은 2년에 2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밑에는 참고로 보시면 헌혈자에 대한 건강진단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건강진단해서 부적격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체열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건강진단해야 돼. 그리고 신원 확인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걸 안 했어. 그러면 2년에 2천입니다. 그 다음에 부적격 혈액을 모르고요. 이 사람 비부적합한 거야. 그런데 이걸 모르고 수혈하겠어. 그럼 수혈 받은 사람한테 잘못 맞았다고 이 사람 부적격 혈액을 수혈을 받았다는 걸 알려줘야 되지 않나? 그죠? 그런데 알려주지 않고 비밀로 해버린 거야. 그럼 뭐다? 2년에 2천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요거는 2년에 2천은 여러분 나는 모르겠다 하시면 참고로만 하셔도 됩니다.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셔야 되겠죠. 혈액 매매. 혈액은 사고 팔면 안 돼. 매매했어. 엄청나게 커 벌이. 그 다음에 면허증 빌려줬어. 크다 그랬어요. 제일 큰 벌이 어디까지다? 5년에 5천이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죠? 그 다음에 태아 성관별 이런 거 안 되잖아. 태아 성관별 하면 안 되는데 성관별 했어. 그러면 그 잘못된 거죠. 이랬을 때 자격 정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 성관별 행위 금지를 위반했어. 그럼 이때 벌금도 얼마다? 2년에 2천입니다. 2년에 2천.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밑에 5년에 5천을 또 조금 더 적었습니다. 여기 있는 혈액 매매 행위, 면허증 대여 와 함께 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정신질환자들한테요. 인권을 좀 유린하는 거 그런 부분이 되게 벌이 커요. 5년에 5천이에요. 한번 볼까요? 정신질환자를 폭행했어요. 가혹행위했어요. 버렸어요. 벌이 커져. 5년에 5천입니다. 그 다음에 퇴원을 안 시키고 평생 거기서 썩어라 하면서 막 퇴원 안 시켰어. 그러면 5년에 5천이에요. 그리고 또 강제 입원 시키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강제 입원 시켜버렸어요. 끌고 가가지고 이거 5년에 5천이에요.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보호자 동의 없이 특수치료를 해버렸어요. 체면치료라든지 특수치료를 해버린 거야. 5년에 5천입니다. 상당히 크죠. 그래서 혈액 매매 그리고 면허증 대여 이거와 함께 5년에 5천에 들어갑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서 의료행위를 했어요. 의료인이 아닌 자한테 고용돼서 의료행위를 했다. 아까 의료인 아닌 자한테 고용되어서 의료행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때 어떤 거였더라? 자격정지였어. 자격정지. 이때 고용되어서 의료행위 했어요. 그 다음에 세탁물 있죠. 세탁물. 이때 세탁물 처리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이때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가 있어.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 누가 처리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자는 의료인 세탁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는 의료인, 그 다음에 또 의료기관 할 수 있어요. 기관 자체에서 세탁물 처리할 수 있어. 그럼 의료인도 의료기관도 아니라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 자, 의료 세탁물 저희 합니다라고 신고한 자. 이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막 세탁물 처리시켰어. 그럼 위반한 거죠. 이랬을 때 벌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진단서, 그리고 검안서, 그리고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어요. 진단했고 검안했고 증명했으면 증명서 줄 수 있잖아. 그거를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 기록이나 소견을 다른 데 보내버린 거야. 환자가 말도 안 하고. 아시겠죠? 보내버렸어. 그 다음에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인 또는 의료인과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사한
명칭을 쓴 거예요. 의료인 아닌데 의료인 누구누구라고 명함에 박아가지고 썼다든지 명칭을 쓴 거예요. 그리고 변사체 신고 누가 한다 그랬죠? 의사 세 사람하고 조산사. 그죠? 근데 이게 신고를 안 했어. 그 다음에 당직 의료인을 어디 이상엔 둬야 돼? 병원의 급에는 둬야 되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아니한 병원들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거 요거 적힌 거고 밑에 보시면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서 전문 과목을 표시한 거야. 즉 쉽게 말해서 뭐 내과 전문의 이런 거 안 받아놓고 내과 전문의 이런 거 과목 적어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랬을 때 지금 나온 이 모든 것들이 얼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분 앞 페이지에 걸쳐서 있던 모든 것들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뒤따 많은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쓴다면 여기에 첫 번째 있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서 의료행위를 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 요거 신경 쓰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의료인 명칭을 썼던 거 의료인 아니면서 명칭을 썼던 거 있죠. 요런 것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봐주시고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보시면 이번에는 우리 감염병 조금 이따 보겠지만 1급 감염병 있죠. 그리고 또 2급 감염병 있죠. 그럼 1급하고 2급 감염병은 환자 보고 입원해 또 치료해 이렇게 하겠죠. 그럼 1급을 2급이 입원이나 환자가 치료를 거부한 거예요. 거부해서 입원도 안 하고 치료도 안 받겠대. 그러면 또 자가격리라는 것도 있죠. 그럼 자가격리도 거부하고 막 돌아다닌 거야. 그죠? 지금은 조금 많이 완화됐지만 처음에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이거 엄청나게 엄격하게 했지 않습니까?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자가격리를 거부하고 이런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는 이제 벌이 얼마냐면요. 예전에는 이만큼 아니었거든요. 이제 벌이 세졌어. 그래서 그때 그 막 어떤 강사가 코로나 걸렸는데 막 다니고 이러면서 그때 벌이 커졌어요.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급, 2급 감염병 환자가 알아두시어요. 입원 치료를 거부하거나 자가격리를 거부했어. 그랬을 때 얼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확진 받아서 뭐 재택 격리하라 뭐 격리하라 했을 때 그 보건소에서 통지서 날라오더만 거기에서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겠다 적혀있더만요. 1급, 2급에 들어갈 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전에 왜 코로나 걸렸는데 그 역학조사라는 거 역학조사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원인을 알아가는 거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역학조사 하려고 했더니 전부 다 자기네들끼리 핸드폰 꺼놓고 단체에서 핸드폰 꺼놓고 헷갈리게 만들고 동선 거짓말 말하고 해서 방해하는 거지. 그래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잖아요. 출처 제대로 말 안 하고 속이고 동선 속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벌이 어떻게 된다? 2년에 2천이에요. 되게 커요.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거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일파만파로 퍼지고 그죠? 괘씸죄가 적용되는 거야. 2년에 2천입니다. 알아두시면 여러분 요 감염병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아까 조금 전에 진료나 조산의 요청을 받았을 때 어찌해야 된댔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기억나요? 근데 거부했어. 그러면 벌이 얼마다? 1년에 1,000이에요. 1년에 1,000이에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정신의료기관의 장 있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요. 자의 입원을 했을 때 좀 이따 할게요. 자기 스스로가 입원을 했을 때 환자가 나 여기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더라도 2달마다 퇴원하시겠어요? 확인해야 된댔죠. 그래서 2개월마다 퇴원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환자가 얘기 안 한다 그래서 확인을 안 한 거야. 그랬을 때 벌이 얼마다? 1년에 1,000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녹화하거나 했을 때
1년에 100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호대 있죠. 억제대, 보호대, 그거 의사 지시가 있어야 되잖아. 의사 지시 없는데 간호사가 저 환자 보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확 묶어버린다든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의사 지시 없이 신체적 제한을 했을 때 1년에 1000입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눈도장은 찍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러분 힘들 거예요. 법규 부분이 이 벌도 많고 벌칙도 많고 커서요. 자꾸 반복합시다.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감염병 환자가 일반인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거야. 원래 종사하면 안 되잖아. 감염병 생겼을 때는. 근데 일반인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식당에서 막 일을 한다든지 서빙한다든지 해서 사람들 막 접촉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또는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일하게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사하고 또는 고용하고 둘 다 벌이 얼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염성 결핵 환자가 업무 종사 지금 그만 스탑해 했어요. 이번에는 감염병이 아니라 전염성 결핵이에요. 전염성 결핵. 다른 사람한테 결핵 옮기는 사람 있죠. 옮기는 결핵 환자가 자, 학원 강사하는 거 잠깐 정지해. 지금 수업 들어가면 수업하면 안 돼. 정지. 또는 금지시켰지. 그런데 안 돼요 하고 막 의무를 위반했어. 해버렸어. 그러면 결핵인 경우는 어떻다?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는 감염병 환자가 일반인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전염성 결핵 환자는 일파만파로 호흡기계니까 더 많이 퍼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랬을 때는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몰라.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봐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거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라고 사실은 물으면 조금 안 되겠죠. 법 자체를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외우는 거니까요.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는 거 있죠. 알아두셔야 되겠죠. 정신건강증진시설. 말 그대로 정신적인 건강을 업시켜주는 시설인 거죠.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허술하게 하고 있나 감독하는 곳은 외우지 마시고 참고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라는 데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는 어떤 곳이 들어갑니까? 는 아셔야 되겠죠. 어떤 곳이 들어간다? 외워두셔요. 정신의료기관,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이렇게 세 군데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정신의료기관이란 건 여러분 어떤 거야? 정신의료기관 하면 여러분 그냥 다 어떤 겁니까? 정신병원 이런 데 있잖아요. 의료기관. 그리고 또는 정신건강 의학과 그런 데가 설치된 병원급에서도 그런 곳이 있는 거. 그죠? 그런 데가 전부 의료기관인데 여기에는 환자가 입원하거나 치료받고 이런 게 의료기관이죠. 그런데 의료기관에 갈 정도까지는 아닌 거야. 그렇다고 해서 집에 보내기는 아직 멀었어. 그럼 두 번째 어디 갈 수 있다? 정신요양시설이라는 데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의료기관에 환자가 들어가는 거는 뭐라고 합니까? 입원, 어드미션, 입원이 되는 거고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은 시설이잖아. 입소하는 거예요. 입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거야. 아직 집에 갈 정도는 아니니까 이런 거를 하는 곳을 요양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를 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그 다음에 정신재활시설은요. 정신질환자가 그냥 집으로만 보내버리면 이 사람이 기술도 없고 뭐 어디까지 사회 사람들 속에서 합류돼서 함께 지내기는 좀 아직은 무리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나와서 사회에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재활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도와주는 곳을 재활시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재활시설은 설치 운영하려면요. 어떤 곳 사람한테 말해야 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 똑같아요. 그런데 신고가 까다로워요? 허가가 까다로워요? 허가가 까다롭지. 요양시설이 환자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정신요양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정신재활시설은 상태가 훨씬 좋아졌는데 재활에 초점을 둔 거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것도 좀 의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 적으시더라도 한번 떠올려 보는 게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을 이제 안 하고 싶어. 폐지. 그죠? 폐업한 것처럼 폐지 또는 좀 쉬고 싶어. 휴업이라고 하는 휴지 또는 다시 개시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허가는 필요 없어요. 그럼 내가 폐업하고 싶다 그래서 폐업 못하게 하면 계속 할 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폐지, 휴지, 개시 이런 거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다시 여러분 정리 하나만 적을게요. 정신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에 대해서 휴지, 휴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지, 쉽게 말해서 폐업하는 거예요. 폐지 또는 업무 다시 개시하는 거예요. 재개시하는 거야. 이런 거를 할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허가는 필요 없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된다고요. 같이 알아두시고 설치할 때는 요양시설은 허가, 재활시설은 신고만 하면 되고요. 봐주시고 되셨습니까? 봐주십니다.